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최종 합격한 입니다.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초수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대학원을 병행을 하고 있었고, 5월부터 관리반에 들어가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의 상황적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주전공은 동양학과를 전공을 했고 복수 전공을 심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 동양학과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미대를 나온 게 저의 2차에 조금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서도 항상 미술치료, 미술 상담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2차를 준비할 때에도 면접 답안을 생각할 때 저의 전공을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주전공이 다른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전공과 함께 활용을 하여서 답안을 생각을 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상반기에 병행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심해져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거의 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논문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불안도가 높아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공부할 때 논문이 신경 쓰이고 논문을 쓸 때 임용이 신경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논문을 쓰지 않았고 실제로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진행했던 동기분께도 물어봤는데 불안도가 높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일을 해내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혹시 논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이유가 전문 상담 교사를 하기 위해서 진학을 했던 경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주제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논문을 쓰지 않고 임용에 올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가지고 논문을 선택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을 말씀드리면 저는 앞에 선생님들께서 열품타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공부 시간 측정하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 2월에 사용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뭔가 그 시간 자체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 시간을 채우려고 뭔가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냥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따로 공부 시간을 측정을 하지는 않았고 제가 앉아 있었던 시간을 말씀드리면 1, 2월에는 10시부터 6시, 7시 정도까지는 항상 앉아 있으면서 좀 앉아 있는 연습을 했고요. 3월에서 11월에는 기상 스터디를 하여서 9시에는 공부하는 장소에 앉아서 8시, 많이 하는 경우에는 9시, 10시까지도 한 적은 있었지만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항상 일정한 시간으로 단순한 삶을 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공부 시간보다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얼마나 질 높은 공부를 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점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1차는 79점을 받았고 서울 합격 컷에서 12.67이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98점을 받았고 총점이 컷보다 19점 정도 높았는데 저는 2차 점수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1차를 최대한 높게 받아놓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 예상치 못하게 2차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이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반은 제가 3월부터 직강을 왔었기 때문에 3월에는 그냥 자율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관리반 점수 자체의 의미를 저는 두기보다는 관리반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극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관리반 시험을 통해서 한번 내가 공부를 했던 점을 점검을 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50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모의고사도 저는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자체에 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3월에 직강에 와서 수업을 따라갈 때 1, 2월에 같은 과목을 함께 항상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구두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 문제집도 저는 그 답안 자료를 따로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데 그거를 기출 문제집에 다 붙이고 그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기출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답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스키마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을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는 개념을 암기하는 것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7, 8월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저는 이 7, 8월이 9월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그나마 여유 있게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 8월에 그 문풀 과목을 한 과목의 문제를 내줄 때 그 이전에 암기를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풀에서 틀린 문제도 다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무조건 틀린 개념을 다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7, 8월에는 더욱 확실하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론서를 좀 보시면서 푸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론서를 보지 않고 스스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힌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좀 짚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7, 8월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꼭 이론서를 보지 않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일주일에 2회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목요일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 화요일은 그 전주 그 토요일 직강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구두로 인출해보고 목요일은 이제 다가올 토요일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인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1월을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시간 내에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 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꼭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보고 스스로 좀 칼제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앞에 7, 8월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틀린 문제는 더욱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칼제점을 통해서 틀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념은 9월부터는 9월에는 범위 제한 모의고사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내주세요. 그러면은 범위 제한을 해주셔서 그 내에서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그 양이 3주에 1회독을 하는 것을 이제 하게끔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러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주에 전과목 1회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2주에 1회독을 목표로 11월까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복을 할 때에는 기본 이론서를 활용을 했어요. 이 요약서를 보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임용시험이 얕고 넓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 이론서를 보면서 공부를 진행을 했고 기출 문제를 이때 다시 다 풀어봤어요. 연도별로 인쇄를 해서 다시 풀어보고 거기에 그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파트의 사례까지 분석을 다 해서 이러한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시 공부할 때에는 한끗이라는 그 교재를 활용을 하여서 복습을 한 적은 있지만 그냥 복습을 할 때에는 무조건 기본 이론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스터디를 일주일에 2회를 전화 스터디를 했고 한 번은 모의고사 복습, 한 번은 손진기를 이제 구두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원페이지라는 교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강사분은 여기 적혀져 있는 강사분 수업을 들었고요. 추가로 원페이지라는 책을 봤습니다. 저는 그 강사분의 책이 약간은 구조화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페이지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봤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별표 표시로 중요한 개념들을 다 표시를 해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 문제집이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개념 뒤에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가 모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책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고 혹시나 이 책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약간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2차 면접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2차 면접을 준비를 하면 충분히 연습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에 자신이 없는 선생님들도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 발표 전에는 여기 비교과 스터디, 그냥 상담 전공 스터디 2개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나중에 2차 특강 때 자세히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많이 사용하는 면접 레시피, 행복한 교육 시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 전공 스터디 때 저는 어떤 문제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논문을 참고를 해서 다 찾아놨어요. 예를 들면 우울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다. 공격성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말 짧게 한 2줄 이렇게 찾아가지고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그 면접 날에 좀 나만의 답변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소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발표 후에는 비교과 스터디만 진행을 했고 주에 5회 대면으로 만나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좀 도움이 됐던 거는 EBS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교육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제가 지금 조금 선생님들이 그나마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앉아서 텍스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영상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전문 상담 교사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은 직접 위클래스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면접 가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을 해서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직 교사들을 많이 그 유튜브를 많이 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미술 상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미술 치료사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남는 시간에 혹시 공부를 하기에는 힘이 들고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신다면 유튜브에 이러한 분들 영상을 좀 찾아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차 때 정리를 했던 거를 약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ADHD 관련 문제와 공격성 폭력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제가 봤던 자료들을 다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험 직전까지 반복을 하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다 적어두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마음의 기기인데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 외에 저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제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저의 일상을 그렇게 자제를 하다 보면 제가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공부 외의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잃지 않고 또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죄책감 느끼지 않고 휴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 2월이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